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뒷담화 8월 18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2기 체제가 출범을 하죠. 민주당에서 전당대회 끝나면은 완전 친명, 충성을 다하는 찐명 지도부가 오늘 오후에 탄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상당히 찜찜할 겁니다. 오늘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되더라도 당장 사법위기가 눈앞에 있죠. 10월에 1심 2개가 나옵니다. 위정교사와 선거법. 자, 그래서 이재명의 전략은 그동안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만 나오지 않으면 된다. 어떻게 하든 1심은 어쩔 수 없이 나오더라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에 나오지 않고 대선이 치러지면은 본인은 기사회생을 할 수 있다. 그 차원에서 대법원은 확정 판결이 또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탄핵 정국을 조성을 하고 있죠. 자, 그 상황에서 이 복병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이재명의 그런 구상에 대한 복병이 나타나는데 그 복병이 바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통영으로 갔죠. 그래서 통영 구상을 통해서 8.15 강복절 특사 명단을 그때 다듬었는데 김경수가 포함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정가에서는 여러 가지로 견해가 막 갈렸습니다. 김경수가 별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왜 이 시점에 김경수를 복권을 하느냐. 이 정통 보수 진영의 강한 반발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김경수가 투입된다고 해서 과연 이재명이 흔들리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왔고 저도 처음에는 이 김경수의 복권은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의 여론을 조작을 한 사람인데 본인이 그로부터 10년 후 2027년 대선에 나서려고 하는 그 자체가 맞지 않다 그런 판단이었고 김경수의 이 체급이나 뭐 이런 것을 보면은 그다지 대선판에 그 전국에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그 인식이 평가가 많았었죠. 저도 그렇게 일단 생각을 했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들을 좀 보면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 그리고 그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아주 절묘한 수가 될 수도 있다. 김경수의 복권이 일석삼조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이야기가 여의도 정가에서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복권시킨 게 아니구나 하는 이야기죠.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보수 통합을 위한 조치다. 자, 좀 이상하긴 하죠. 김경수를 복권을 시키는데 그게 왜 보수 통합이 되느냐. 자,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 복권 이후에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보수 통합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였다. 이것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체성을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확고히 했다. 보수 우파의 정체성을 갖게 됐다. 자, 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의제의.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무찌른다. 이의제의. 바로 김경수로 이재명을 잡는다. 자, 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관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김경수의 정치성은 뭐 이런 것이죠. 친노, 친문의 적자다. 이렇게 평가가 되지만 그다지 강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강성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어떤 위기 상황에서 김경수를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으면은 민주당의 이재명 측근들, 일부 측근들,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는 일부 측근들을 제외하고는 김경수를 중심으로 김경수가 큰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뭐 개파는 친노 친문이라고 해도
그 안에 평판이, 민주당 안에서는 그래도 평판이 괜찮은 편이다. 뭐 인품이나 이런 것이, 그런 말들이 그 안에서 나옵니다. 뭐 정치적인 악행은 별개로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강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중에 이재명이 도저히 이재명과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김경수가 민주당 좌파 진영을 그렇게 일부, 이재명과 공동 운명체가 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자, 그런 그 분석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아주 그 부정적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일단 긍정적인 이미지인데, 이건 또 하나의 정치성은 부정적인 거죠. 드루킹 사건을 그 주범으로서 여론을 조작을 했고, 또 그 판결문에 보면은, 김경수 판결문에 보면은 뭐 이재명, 안철수, 그때 당시에 벌써 일종의 사찰을 하는 어떤 그 주변의 드루킹 일당과 같이 정보 수집을 하는, 자, 그런 모습도 보여줘서 좀 이 정치적으로는 좀 엄흉한 전략가, 그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일단 인간성에 대한 평판은 좋다. 좌파 진영 안에서.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정치적으로는 엄흉한 정치 공작 전문가, 이런 이미지도 또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드루킹 사건이 대표하듯이. 자, 그런 김경수를 이 상황에서 정치권에 투입을 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일석삼조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보수 통합 행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8.15 특사 때 잘 김경수에 묻혀서 가려졌지만 정치인이 전체 29명이 특사를 받았습니다. 정치인 29명이 특사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좌파 진영은 사실상 김경수가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우파 진영에 몸담았던 사람들입니다. 대전시장을 지낸 권선택이 있었는데, 그 민주당 출신. 그런데 그 권선택도 그때 국민의힘 입당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확실한 좌파 진영은 김경수가 유일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파 진영의 사람들이다. 누구냐 하면은 대표적으로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는 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는 뭐 안종범, 현기한, 조윤선, 이런 사람들이 다 특사가 됐죠. 자,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임기 반환점, 11월이 임기 반환점입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보수 통합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확고한 지지층을 만들어서 당분간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확고한 지지층의 그 지지를 지렛대로 해서 여러 가지 개혁 작업을 해가기 위해서 보수 통합 행보를 하고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8.15 때 유경수 여사 묘소를 뭐 참배를 한 것이나,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죠. 또 통화를 해서 조만간 또 만나기로 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를 용산에 초청을 해서 또 만찬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통화,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만찬을 앞두고 일종의 선물 보따리를 마련했다. 이렇게 해도 정치적으로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원세훈, 조윤선, 현기환, 안종범, 이런 그 사람들을 특사를 한 것은 보수 통합 행보의 일환이다. 그런데 그것이 크게 부각이 안 됐죠. 왜 부각이 안 됐느냐 하면 김경수에게 다 묻혀버렸기 때문입니다. 8.15 특사의 핵심 쟁점은 김경수였기 때문에 김경수에게 다 묻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죠.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수 통합 행보에 도움이 되는 조치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골칫거리, 계속 탄핵을 주장하는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실각되는 그 상황도 김경수에 의해서 촉발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세 번째, 일석삼조 중에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 효과는 뭐냐면은 한동훈의
정체성 논란을 좀 불식시켰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8.15 특사 중에서 김경수가 포함되는 데 대해서 강하게 입장을 표명을 했죠. 반대한다는 입장을. 직접 이야기는 한 것은 아닙니다. 직접 이야기를 하면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대치한다. 뭐 이렇게 자파 매체나 이런 데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측근들을 통해서 그런 입장을 알렸습니다. 그런 입장을 알리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권,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행사를 하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 내 뜻은 전달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동훈이 얻는 것은 정체성을 확립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지난번 전당대회 때 뭐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 이쪽에서 좌파 아니냐, 한동훈은 좌파다, 뭐 이렇게 막 몰아붙인 적이 있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약간의 갈등을 그때 빚으면서 최상병 특검법 이런 데 대해서 대안을 내놓고 하니까는 정통 우파 진영에서 좀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좀 그런 시선들이 있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김경수, 드루킹 여론 조작을 한 거기에 대한 사면은 절대 반대한다. 그렇게 강성 정통 우파의 목소리와 궤를 같이 했죠. 맥락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좌파 아니냐 이런 정체성 논란은 불식시켰다. 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갈등 정폭의 이 빌미를 없애는 그런 정치력도 보였죠. 그리고 할 말은 다 한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건의에 끝까지 맞서지는 않는다. 이런 이미지도 한동훈은 이번에 보여줬기 때문에 이 강성 이미지 또는 뭐 어떻게 보면은 정통 보수 우파 이쪽 진영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 김경수 특사에 대한 반대 의견 개진이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뭐 갈등이 더 증폭됐다 이런 분석은 나오지 않고 있죠. 자, 김경수 투입 일석삼조 중에서 마지막이 이의제입니다. 이의제 뭐냐면은 이재명은 지금 오늘 다시 전당대회에서 대표 재추대, 사실상 추대죠. 이게 뭐 경선입니까? 90% 이상 받아가는 게 사실상 추대돼서 다시 당대표로 복귀를 하는데 당장 9월에 2개의 구형이 나오고 10월에 1심 판결이 2개 나옵니다. 1심 판결 2개, 선거법과 위정교사인데 여기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 이재명은 전략은 이겁니다. 1심에서는 그렇게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와도 대법원 확정이 늦어지면 된다. 어떻게든 대법원을 확정 판결을 뒤를 미루는데 지금 그러기 어려운 것이 법원의 분위기가 막 바뀌고 있죠. 신속 재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강조를 하고 법관들도 막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어려울 것 같으니 다음 대선까지 뭐 3년 가까이 남았는데 그걸 끌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탄핵 정국을 조성을 해서 조기 대선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오늘도 잠시 후에 다 확정이 되지만은 진명 지도부를 다 편성을 했고 충성파들로 일사불란하게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자기 보호를 위해서 자, 그 상황인데 그 전에 김경수 등장 전까지는 그런 분위기에 친문도 친어정점 따라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이재명의 강경 드라이버에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이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분위기였죠. 지금 친문이 지금 27명, 민주당 170명 중에서 27명이 친문재인계입니다. 지난번에 문재인에 대한 수사 반대한다고 거기 반발을 하면서 합동 기자회견을 연 사람이 2번 열었는데 두 분 다 27명이죠. 뭐 고민정, 뭐 윤건영, 뭐 진성준 이런 사람들 27명이 지금까지는 어정쩡하게 이재명의 페이스에 그대로 따라갔는데 이제 김경수가 등장을 하면서 좀 기류의 변화가 생겼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아니 왜 우리가 이재명 살기 위해서 친명들을 데리고
완전히 탄핵 정국까지 만들면서 올인하는데 그게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탄핵 역풍 같은 것을 맞으면은 그러니까 법과 헌법을 위반한 게 없는데 억지로 탄핵을 막 시도했다가 나중에 역풍 맞으면은 좌파 진영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앞으로 지방선거도 그렇고 자기 대선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친문들도 분위기가 워낙 이재명 쪽에서 몰아붙이니까는 그대로 따라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김경수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차라리 김경수를 중심으로 27명 그리고 친문 27명이지만은 지금 전체 중에서 아주 찐 이재명, 정말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부글부글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상황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까지 엉망이 되느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김경수가 중심이 돼서 규합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규합을 하게 되면은 김경수가 나서서, 이재명 퇴진론을 외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1심 판결이 나오고 나서 10월에 이번 가을에 1심 판결 2개가 나오고 나서 그 판결들이 도저히 이재명이 기사 회생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다. 이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 그리고 그 위정교사는 금고형 이상 실형 물론 뭐 집행유예도 그 포함됩니다. 자 그런 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때 1심에 나오면은 지금 흔들린다. 민주당이 술렁술렁 할 거다. 그 김두관 후보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시시하고 있지만은 그 분위기가 좋지 않다. 10월 1심 판결이 나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김경수 등장 전에는 그래도 이재명이 막 끌고 가면은 그대로 이제 다 따라가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김경수라는 일종의 대안이 있으니까 뭐 대안이 나중에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재명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그 중심이 필요한 거죠. 자,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친노 친문의 적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비문재인계 비노무현계 중에서도 김경수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으니 김경수가 깃발을 들면 거기에 따라갈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70명, 민주당 170명 중에서 아주 이재명과 공동 운명체가 돼버린 더민주 혁신회의 소속 한 40명, 그 사람들 외에는 크게 흔들리게 된다.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느슨한 친명계도 김경수가 깃발을 들면은 동조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사법적으로 최종 단죄를 받는 대법원에서 단죄를 받는 그 이전에 정치적으로 실각을 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10월 이후. 그리고 그것을 앞장서서 이끄는 게 김경수가 될 가능성이 생겼다. 그래서 김경수의 투입이 정치권 투입이 당초에 뭐 예상을 했던 뭐 찻잔 속의 태풍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은 만만치 않다. 그리고 여권 입장에서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통합 행보에 적절히 유효한 그런 카드가 됐고 한동훈 대표에게는 정체성 논란을 일정 부분 불식시키는 그런 효과를 받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의제의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을 하는 그런 효과가 생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